자, 지금 조금 전에 차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그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방문 때는 아주 차분했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제명당한 후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로서 바로 이곳 대구의 서문시장에 왔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저는 그 재판이 끝난 지금이 우리가 보수가 다시 뭉치고 다시 힘을 모아서 재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언제나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정말 나서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승부를 해온 것입니다. 자, 여러 곳에서 장동혁 대표 때 분위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TK시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심은 어떻다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 분위기가 어떤가인데. 근데 보면은 한쪽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동훈을 연호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 예.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그 뭐 이른바 배신자 한동훈 물러가라라는 그런 또 집회도 있었을 만큼 예. 대구 경북 민심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환호를 했고 지금 사진에서 봤을 때도 장동혁 대표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른바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대여섯 명의 지금 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현지에 동석했는 부분도 볼 수 있는데요. 맞아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서문시장 인근에 적지 않은 버스들이 동원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대구 사람은 몇 명이냐라는 의문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서문시장 보수의 심장이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힘들 때는 찾는 곳이 바로 서문시장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죠. 상징적인 곳인데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보이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현 대표와 전 대표가 각각 가서 거기에서 세 대결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근데 지금 현재의 어쨌든 지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명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저 같은 세 대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오히려 상당히 비판적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출마하네 뭐네 했습니다만 결국 출마하지 못하고 동탄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지금은 대구에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말처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과연 출마할 수 있을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비관적이라면 출마 못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 보겠다 이러면서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일단 6월 대구 지역 출마가 관측되는 가운데 지형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자리가 비어야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갈 수 있는지 그냥 나가게 글쎄 장동혁 대표가 상황을 열어놓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선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대구 지역. 장동혁 대표가 자기 당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네. 절대 못 나가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저는 솔직히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라는 표현은 썩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위 보수라는 그런 레이블을 단 정치인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점에서 예.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요번에 뭐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수도권이 됐든 지금 본인 나가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지방선거의 결과가 지금 우려하는 대로 썩 좋지 않으면 그 책임에서도 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쪽에서 주장할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한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한 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3자로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
장동혁 대표 때보다는 서문시장에 사람이 많았다. 저도 그게 다 대구 시민이나 서문시장 상인들이었을까를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왜 그런 동원도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요, 한 전 대표가 대구에 설 자리 없다 이렇게 하자 한 전 대표는 누가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 견제구를 던지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대구에 올 이유가 없다.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씨가 생각하는 윤호개인 부정선거 계엄 탄핵에 관한 생각이 과연 대구의 정상적인 시민들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가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체급을 생각할 때는 수도권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구냐 부산이냐 이걸 이제 지금 저울질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거는 본인의 체급을 오히려 그냥 깎아내리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건 이제 양태정 부위원장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보여주던 저 장면들을 보면 저게 그냥 팬덤인지 뭔가 조직화해서 새를 키울 수 있는 구조인지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팬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실제로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팬클럽, 이제 팬클럽에서 이제 실제 한동훈 대표가 어디 이제 이제 뭐 지방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이제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막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글 같은 걸 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예. 또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결국 뭐 지방선거,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라 결국은 그 지역 국회의원 아마 이제 재보궐이 발생이 되면 그 자리를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공략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것뿐이 없죠, 뭐.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 뭐 지금 뭐 서문시장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도 앞서 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대구 그 지역 주민들이냐 그건 좀 약간 의문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앞서 또 정호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보수 패널 분들 말씀에 동의하는 게 많은데 이제 결국 이제 정말 장동혁 전 대표께서 뭐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원내로 다시 입성하는 게 가장 생각하기 싫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보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외 후보를 이제 공천을 함으로써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를 뭐 대구시장에 내보내면 보궐 자리가 안 생기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차 교수님께서도 어떤 한동훈 전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방법, 이게 과연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 재보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준수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 현직 의원이 사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송원석 대표의 이야기처럼 TK 지금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하나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철호 경북지사가 후보가 돼버리면 거기 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첫 번째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부분은 장동혁 체제가 과연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지금 사퇴 목소리들이 나오고 계속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 지지율 조사에서 가상 후보 대결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광역단체 후보들이 다 지는 걸로 나올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럴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또 하나 바라봐야 될 부분은 설사 재보선을 나갔을 경우에 3파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 만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구의 김부겸 전 총리를 그러면 대항마로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 그리고 부산에서 출마했을 때 조국 혁신당 대표가 부산에 출마했을 경우, 그런 3파전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네네. 만약에 거기서 지어버릴 경우에는 정말
보수의 그 패배를 다 떠안아야 될 네.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말은 저렇게 하지만 자신이 핸들링할 수 없는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아마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